자, 반갑습니다. 시대나우 구독중 독자 여러분. 60번째인데요. 신검지, 박진희, 이분들 방송 작가라고 그래야 되나? 크리에이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분들을 모셨고요. 두 분 자체를 또 이 채널 구독하시지 않거나 그러면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이제 우리 얘기는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만 저는 누군가 뭐 이 정도로만 한번. 네, 저는 M장기획에서 작가뇽이라는 이름으로 출연도 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희 작가입니다. 네, 저는 M장기획에서 일하고 있는 신검지 작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M장만 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나? 저는 M장기획도 하면서 MBN 보도국에서 시사 프로그램 작가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속? 있고요. 네네. 와. 그리고 뭐 또 다른 시사 유튜브 하나 정도? 오. 네. 네, 신 작가님도. 네, 저도 지금 M장기획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SBS 라디오에 있어요. 네. 맞아, 그것도 봤습니다. 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맞습니다. 그 약간 시사 교양 쪽이네, 두 분 다. 네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진희 작가님이 어쨌든 뭐 두 분이 친하시다고 해도 이 작가끼리는 선배 시고 해서 방송이나 유튜브 쪽은 어쨌든 문제 경험하시고 그런 선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 이렇게 하고 싶긴 하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뵙게 된 거라서 신 작가님한테 먼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말 다양한 거 하시는 건 알긴 알겠지만 논문 때문에 연락 주실 거는 겉에 박사 논문으로 생각도 못했는데 반가웠고요. 사실 저한테 논문으로 연락한 거는 M장기획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작가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연락드렸던 알량TV의 신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 잠깐 얼굴 본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왜 논문 부탁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예, 논문 주제랑 교수님 전공이랑 일단 맞았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 나왔던 분들, 게스트 분들 중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드려볼 수 있을까? 네네. 해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네. 출연했던 분들 중에 논문과 관계된 분들을 한번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 되게 어렵게 연락을 몇 분한테 드렸었죠. 그래요? 근데 다행히 해주신다고, 인터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잘 성사가 저는 없죠. 어쨌든 논문과 관련돼서 피드백은 되게 빨리 드린 네, 걸로 빨리 기억합니다. 주셨어요. 네. 정말로 전광석화처럼. 네. 왜냐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네. 거의 거의 뭐 연락 한번 하면 1시간 안에 피드백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기 힘든 주셨어요. 질문들입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 프로그램은 어쨌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금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요즘에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기성방송의 작가로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때가 AI 관련된 정보 프로그램인데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가지고 했던 무슨 기획 프로였던 것 같아요. 네. 2022년.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랜만에 연락 주셨는데 제가 요거였지. 그러니까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사실은 신검지.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지난번 섭외해서 제가 알량TV 나갔을 때는 실제 작가님을 뵙지 못하고 전화통화만 했었나 그랬는데 맞아요. 게다가 그 전화통화 톤은 상당히 예의가 있고 톤이 그런 이렇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보는 방송에 거의 그 반쯤 그 업이 막 돼 있는 그분이 동일이냐 그런데 느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맞다고. 근데 그냥 그 맞다. 신검지가 이 신검지라고 말씀을 진짜 드렸어요. 이렇게 있고 제가 구독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약간 놀라는 거 반, 느낌은 정말 약간 창피한 거 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었죠. 그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좀 창피했죠. 뭐가 창피해요? 두 분이 이제 약주하신 거. 그 앵커. 그 나이트. 많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여쭤보게 되겠지만 요 M장기획이라고 하는 요 채널에 입문하신 거는 그러면은 선배이면서 동료이신 박진희 작가님의 추천이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또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 계기도 궁금해서 신 작가님부터. 진희 작가는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M장 사장님이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TBS에서. 거기서 이제 역사내피셜 그놈이라는 역사 방송 만들 건데 같이 작가로 일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였어요. TBS면 짤짤이 쇼? 네.
그것도 유튜브였어요. 짤짤이 쇼도 네, 제가 짤짤이 쇼. 한번 여기 60명의 크리에이터의 한 그걸로 거기 한번 갔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얘기 드리기로 하고. 네. 여하간 자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선배님이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네 선배님. 작가용이라는 이제 캐릭터죠. 캐릭터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 뭐 그냥 자리가 되게 편하게 잡힌 것 같은데 작가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박진희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M장기에게 언제부터 하게 되셨고 그때가 뭐 구체적으로 그 계기 이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합류하게 된 거는 2018년도 말인가 2019년도 초에 잡스러운 연애가 팟캐스트로만 진행이 될 때였어요. 근데 그때 김묘성 기자님을 이제 그 전부터 김묘성 기자님은 2017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그때 김묘성 기자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가수 권이나님을 모시고 좀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서. 그 전에 알았던 건 역시 방송사에서 같이? 네, 이제 TV조선에서 잠깐 근무를 했을 때 그때 출연자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딱 제가 팟캐스트를 딱 즐겨 들을 당시라서 이동영 평론가가 했던 수다맨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한참 유행이었죠. 네, 그때 막 즐겨 들을 때 김묘성 기자님을 출연자로 만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서 사실 제가 좀 내향형이랑 먼저 막 너무 반가운 척을 안 하는데 그분한테는 딱 솔직하게 저 팟캐스트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해서 출연자랑 작가였는데 밖에서 따로 그냥 밥도 먹고 하다가 인연을 맺었고 2019년도에 그 권인아님 나오는 회차를 시작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건 아니고 그 회차가 잡스러운 연애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제가 하나 원래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팟캐스트를 할 땐 정말 이렇게 작가분들 모셔가지고까지 구성을 하나?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작가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각 잡고 진행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건데 그때 특집 때문에 들어가신 거구나. 네, 근데 그때 들어간 건 아니고 그 단발성으로 하게 됐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봄에 2019년도 봄부터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오창석 작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선배. 그러네. 그럼 그때 멤버가 김익금, 김묘성, 네. 홍장원 이렇게 세 분 계셨고요. 그냥 원래 친했던 자기들끼리 네. 거기에 세 분 있었고 저는 그때 출연은 안 했었고 간간히 이제 원래 대본만 보내고 간간히 이제 게스트분들 제가 뵙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게스트로 오신다라고 하면 혹시 저 오늘 녹화할 때 가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갔었고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생각보다 소극적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의 인간이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오디오 방송만 하시던 분들이 이제 확실히 비디오로 넘어가니 화면에서 이제 좀 비어있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친건주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지만 방송 작가들의 특징이 내향형인데 리액션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시면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이제 속된 말로 깔깔이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좋은 방청객이 되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출연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은 팟캐스트 시절부터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평소에 좀 재밌게 들었다 그래도 팟캐스트가 현장 가보면 별로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골방 같은 건데 지금처럼 멤버로 투입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게 잘 될까 못 될까까지 그렇게 고민하실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뭐 나중에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좀 달랐겠지만 그래서 초반 분위기 같은 게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될지 몰랐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뭐 장비라도 좀 뭐 있었는지 뭐 정말 어디 뭐 그런 데서 했는지 뭐 얘기는 간간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까. 초반에는 그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룸이 없고 복층형이라서 되게 좁았죠. 그러니까 거실 겸 방인 그 한 공간에서 이제 녹화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 CEO 하고 계신 MC 장원 그분의 오피스텔. 사무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는 테이블을 2개를 놓고 장비는 정말
최소화된 장비로 지금 저희 M장기에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 지금 MC 장원님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아코라고 그 아코라는 고양이가 그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녹음할 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네, 되게 그래도 얌전한 고양이라서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거나 하진 않았는데 가끔 팟캐스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아코 소리가 녹음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요새 안 나오냐.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댓글에 가끔. 그랬었고 뭐 또 다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이니까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소리 들어가. 아니 이제 가끔 쉬는 시간에 각자 이제 볼일 보고 이러면은 서로 민망하니까 저희끼리 음악 틀어주고 그랬었어요. 되게 조그마니까. 네, 조그마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는 솔직히 저도 방송을 막 지금처럼 활발하게 할 때가 아니라서 이해도가 저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요. 팟캐스트가 뭔지부터 네. 유튜브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래서 뭔가 동호회 같은 느낌이 있었죠 초반에는. 그리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그냥 한번 약간 무모한 도전 같은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되면 되라 뭐 이런 거였나? 그건 아니고 잡스러운 연애가 멤버가 가장 오래되고 그래도 맞아요. 비교적 많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골방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M장기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잡스러운 연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애초에 돈을 받고 시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 의리로 재미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19년도에 투입이 됐지만 17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도 한 19년도, 2020년도 이럴 때라서 그 전에는 광고도 없었고 정말 그냥 그 팟캐스트로 후원해 주시는 뭐 1,000원, 2,000원, 뭐 가족 10,000원 뭐 이런 단위로 주시면 그 돈은 끝나고 식사하는 회식을 했고 모여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 출연료 이런 거는 거의 없이 하셨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잘 됐으니 다행이다. 그쵸. 누가 보면 아이고 못할 짓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랬군요. 질문에 있는 건 원래 건 아니지만 궁금한데 그런데 거기만 가보신 건 아니고 다른 팟캐스트들도 슬쩍슬쩍 보신 적 있었을 거 아니야. 아 팟캐스트는 제작 과정을 직접 본 거는 요거밖에 없었나요? 팟캐스트는요. 아 네. 그래요? 팟캐스트. 진짜 원년면 보네. 아니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맞아요. 이동영 작가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약간 그래도 좀 자세 잡고 하지 않았나? 난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또 아니었나? 이동영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홍대인가 상수 쪽에 안가라고 뭐 일종의 어떤 뭐가 있구나.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제 오픈 스튜디오처럼 밖에서 맥주를 드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갖추고 했고. 네. 근데 M장기에 뭐 재밌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그거 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될 것 같은 게 되는 거랑 안 될 것 같았는데 네. 쌓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신기할 정도라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CEO는 아니시지만 초기 멤버라고 하시니까 팟캐스트에서 유튜브로 뭔가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한 어느 정도 때 계기가 있던가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수해복구, 수다맨 해직자들의 복귀를 그러니까. 구걸하는 방송이라고 해서 수해복구인데 제목도 잘 지어. 그 제목 누가 줬어요? MC 장원님이 지으셨는데 그게 원년 멤버들이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 네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때 광고도 좀 들어오고 팟캐스트로만 했을 때도 들어왔고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때 저는 MC 장원님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잘 돼서 한번 유튜브로도 해봐도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먹게 되신 게 아닐까. 그때 그러면은 잡스랑 요 두 개가 일종의 이제 메인 그것처럼 자리를 좀 잡았다고 판단한 건가 보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거의 잡스럽더라고 영화 방송인데 알죠. 거기도 꽤 출연했었잖아요. 네, 작년 11월까지. 근데 그 영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광고주분이 우리가 다 전체 후원을 할 테니 이 방송을 영화 방송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방송인데 그 방송에 이제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님이 투입이 됐어요. 아예 1회부터 처음 기획부터.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초반에. 라이브로 했잖아 심지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라이브 전에는 그냥 녹화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녹음하면서 녹화를 켜졌는데, 네. 근데 이 두 개가 좀 확장성이 있겠다라는 좀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게 왜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보통 채널 하나에 그렇게 여러 개를 안 파요. 알고리즘 때문에. 알고리즘은 하나 영화하면 영화만 하고 뭘 하면 뭘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 알려진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한 채널 안에서 프로그램을 8개 돌리잖아요. 그거는 알고리즘은 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큰 채널에서 해내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어쨌든, 그런 이른바 이제 물 들어올 때 감을 잡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후원을 포함한 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도 같이 분위기가 됐던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왜냐면 안 되는데 그 전에는 광고가 없었거든요. 근데 광고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니 이런저런 콘텐츠를 좀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모셔놓고 질문을 아니에요. 아니 주로 여기로 하라 그래가지고. 네. 아니, 주로가 아니라 순서를. 순서를 알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아니. 네. 그래서 작가형이 궁금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다 그래. 똑같습니다, 두분 다. 근데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됐긴.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제가 이 7번째 중계 거랑 비슷한 답을 받은 것 같고, 작가로서 투입됐었을 때 지금 보면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뭐 원래 이거 채널 만드신 분이 있고 지인들로 초반에 시작했다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막 다양하게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난 또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진 않아. 물론 이제 뭐 이동형 TV나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게다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특성이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고 하는 이게 엄청난, 의외로 보기보다 되게 협업 체계가 되게 탄탄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근데도 이런 것도 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뭐 이런 것 기억에 남는 그 중간 과정? 이런 거 옆에서 지켜보셨을 테니까. 다는 아니지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잡스러운 연애가 비교적 출연자의 변동이 없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가 힘들고, 일단 오시면 티키타카가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초반에는. 그걸 쌓아가는 과정들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워낙 잡스러운 연애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장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냥 정말 잡스러운 얘기를 하는 데라 캐릭터가 중요하거든요. 출연자의 캐릭터가 중요한데 일단 다 던지고 봐요. 초반에는 센 말들도 좀 출연자들끼리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의도하지 않게 스크래치가 좀 생기고, 근데 물론 이제 끝나고 뭐 진짜 그거 아니었어요 라고는 하는데 서로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고 오히려 저도 상처를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 좀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화 방송이나 이런 거는 영화 얘기를 하고 뭐 역사 얘기를 하고 뭐 19금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주제 하나에 딱 몰두할 수 있는데, 잡스러운 연애는 그렇지 않다. 내 얘기를 해야 되고 남의 얘기를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걸로 약간 공격 포인트를 잡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쉽지 이유가 않았어요. 없어요, 별로. 의외로. 네. 그래서 재밌어. 네. 어떤 프로그램들은 딱딱 미리 준비한 태가 나니까 그게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닌 것 같으면서 뭔 것 같으면서, 왜냐면 작가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판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너무 오래돼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캐릭터가 잡혀서 그런 건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되니 이제 박 작가님 얘기를 하나 정도 더 하면은,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마스크 때부터 봤거든요. 저 마스크 언제 봤나 궁금하긴 했었죠. 솔직히 그거 아마 본 사람도 비쌀걸? 영화 같은 데선 또 은근히 떼지는 캐릭터 역할도 하고, 그게 진짜인지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원래 그런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처음에 어쨌든 마스크를 쓰든 벗든 자기가 자기 나오는 걸 작가인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어땠어요? 내가 좋아하는 파케에 나온 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네. 이렇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충 얼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하면 진짜로 되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돈 벌어야 된다라는 말 생각에 됐네. 솔직하지 뭐. 라고 이제 왔는데 이게 주말마다 가는 게 좀 쉽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재밌다기보다 한 달에 한두 번, 뭐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좀 나가 하기 싫다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가끔씩 이거 되게 해볼 만한데 다음 주에 가면 또 후회하고 지난주에 간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맞아. 게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그러면 몇 년이야? 꽤 됐죠. 출연한 게. 저 출연 잘 2020년부터 이제 출연을 5년. 했으니까 방송인이네. 완전 방송인이에요. 완전 방송인. 근데도 지금도 거기서 캐릭터는 비방송인이 공채에 껴서 뭐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맞아. 네. 심지어 또 제가 22만 때부터 봤으니까 뭘 또 봤을까요? 뭐 힘들어서 울고 막 이런 거. 맞아. 난 작가인데 이런 캐릭터를 줘서 힘들다 뭐 이런 거. 꽤 오래 본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런 것들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다가 그냥 약간 익숙해지기도 하고 지금은 잘 돼가지고 가끔 사람들 알아보겠네. 알아봐요. 진짜. 같이 식당 가면은 식당 사장님들이 알아보고 막 서비스도 주시고 막 그래요. 이제 신문 나갑니다. 이런 거. 신문 나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거 이 신문 야, 그 어떡하냐. 신문으로 된 건 못 보셨죠? 네. 전면으로 나가. 한 면 싹. 근데 왜 그렇게까지 너 괜찮을 큰일 났네요. 돈이 낭비 아닐지 싶은데요. 아니요. 엄마가 늘상 말하는 네. 전파 낭비가. 두 분이 프로그램을 다 맡고 계시지는 않죠. 당연한 얘기지만 네. 하나 맡고 계시고 네. 한 3개 정도 하고 전체적인 주관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2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는 거를 이제 여쭤본 건데 8개를 주간 단위로 한다? 이거는 웬만한 제작사도 못 하거든요. 해외에 무슨 뭐 토크 손님 모시고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프로그램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쉽지 않은데 라이브 2개고 이게 이 구조 자체가 뭐 하다보다 된 거겠죠? 그거 맞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걸 정말 이걸 다 짜고 했다? 이거 방송사도 못 하거든. 정말 못 해. 이거 쉽지 않거든. 하다가 보니까 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MC 자원님께서 이런 거 하나 해야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나 에피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지라는 얘기를 이제 엄지 작가님이 트윗되기 훨씬 전부터 그냥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해야지. 오뜨밤도 이거 해야지. 근데 지금 생각 중이야.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출연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출연자지 여기는. 네. 다 토크니까. 네. 무슨 뭐 액션을 보여줄 것도 별로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장르를 개척한 것 같아,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인터뷰고 원래가. 그리고 토크 그렇게 매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여쭤보는 건데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뭐 장르가 애매하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니까 현장에 안 보이는 제작자는 몇 명이며 저는 이제 모르니까 화면만 보이잖아. 물론 뭐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제작진이 있는 건지 프로그램별로 그래도 편집하는 PD는 따로 있는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작가들이 그냥 대본 써주면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그래도 매 편마다 미리 좀 하는지 막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방송을 생각했을 때 하는 거랑 좀 어떻게 다른지 같은 거를 일단 역사 에피소드는 어떻게 하세요? 역사 에피셜은 그 김재원 역사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 주제를 본인이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져오셔야 되니까 저랑 선생님이랑 PD님이랑 사장님이랑 있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아이고야. 거기서 이제 이번 주는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거 하자. 그래서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원고를 선생님의 보고서를 쫙 써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약간 막 고전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A4 용지 한 2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출연자분들이 읽고 올 수 있게 요약하는 일을 하고요. 거기서 방송 구성으로 약간 대본화하는 것도 당연히 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오프닝 토크에 뭘 할지. 그렇지. 네, 저는 그 2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질문 하면 좋겠다라고 질문 몇 개 놓고 그렇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작가 원래 역할도 있지만
각각의 그 등장하는 개인들한테 일종의 약간 그들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에 기대는 형태로 전반적인 구성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은 저 잘 모르겠지만 역선 에피소드는 김 선생님이 약간 끌어가는 쪽이라고 나머지는 또 같이 그걸 해주고 미리 공부하다가 톡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 주셨던 뭐 잡스나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표현하지? 출연자들 각각의 코너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준비를 해오는 식으로 좀 끌어가는 것 같은데? 수해복구는 애초에 작가가 없이 시작을 했었어요.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부터 출연자분들이 각각 본인의 코너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막 엉망이면 엉망인 대로 재밌고 완벽하면 완벽한 대로 재밌어서 이 체제로 그냥 꾸준히 가는데 지금 패널들이 이제 출연자분들이 바뀐 지금도 계속 그 체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해복구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개개인한테 맡기는 식으로 네네. 진짜 하고 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와, 대단하네요, 진짜로. 난 보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PD는 한 PD가 여러 개를 좀 맡는 이런 식일 수밖에 없나요? 8개니까 8명 PD가 있는 건가? 난 궁금하네. 아니요, 8명의 PD가 있진 않고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라이브는 일단 빼면 라이브는 이제 다 그럼, 같이 PD분들이 그러니까. 진행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한 명씩 이제 롯드감 한 명, 잡스 한 명, 역사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너 4명은 되네. 네, 그렇죠. 쉴 수가 있나? 그러니까 PD님들도 진짜 그냥 계속 아,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녹화도 해야 되니까 녹화 준비하고 이 신 작가님은 그럼 처음에 이 기획할 때 요 프로그램 기획할 때는 기획 단계에서 무슨 구성을 좀 뭐 바꾸고 하는데 처음부터 투입되셔가지고 같이 하진 않고 일단 약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코디네이션 한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그냥 M장이 다 만들어 놓고 출연자도 다 구성해 놓으셨는데 이제 좀 작가 역사 방송이니까 자료 조사나 뭐 이런 작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주인장 역할이 크네. 그러니까 기획자인 네. 말 그대로 MC 장원 그분이 안 그래도 다른 데도 엄청 출연하는 것 같은데 명민하시네. M장 기획이잖아요. M장 기획. 딱 그냥 진짜 그 이름 그대로. 명민하시네. 그런 건 하는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으로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톡 같은 걸로 기획회의 같은 거 한다면서요. 어느 정도는. 뭐 선 에피소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도 또 톡 안에서 이번에 뭐 기획하는 만한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기성 레거시에서는 약간 어느 쪽 입김이 좀 더 세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 정리되는 좀 그런 게 있다면 여기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다시피 M장님이 많이 그립감을 갖고 가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가고 통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데 매번 어느 정도 그 주제를 개입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긴 다 근데 있죠. 출연하기도 하니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잡스는 거의 오프닝이나 뭐 잡설 이런 거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서 가고요. 출연자분들 코너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 주에 코너를 하시는 분들이랑 매일 소통해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출연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이거 해보자. 자료 이걸로 준비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잡스는. 근데 거의 오늘 오기 전에도 제가 봤는데 맥주 마시고 아 그런 건 현장에서 네, 그거는 네 현장에서 최영진님이 맥주를 잘 드시더라고요. 그냥 잘 드시는 게 아니라 맞춰 맥물리예요. 카스를 맞췄어. 9개 중에. 그거는 잘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 톤앤 매너라 그러려나?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거지. 오히려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이게 막 이렇게 이러지는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꾸준히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좋아서 그것만 보면 수도 있는데 M장 채널을 묘하게 다 보게 돼요. 아니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래서 여기가 지속 시청률 같은 게 아마 높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쪽 이제 전공자니까 드는데 그래서 톤앤 매너 같은 게 있나? 그런 얘기를 듣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히 그런 걸 뭐 하는 건 없으신 건가요? 우리 채널에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있다든지. 가이드라인을 M장님이 현장에서 좀 잡아주시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뭐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 눌러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재미가 없다고 싶으면 본인이 좀 희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M장님의 역할도 크지만 또 그만큼 큰 게 PD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연자분들이 토크 실력이 늘 한결같거나 늘 모두가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예,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도 편집의 힘이라 너무 길게 말씀하신다 싶으면은 잘라주신다거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좀 잘 토크가 매끄럽지 않은데 잘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출연자분들도 계세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역할을 또 PD님들이 매일매일 편집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잡스 편집하는 PD님이 저한테 아마 작가님 다음으로 작가님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일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울을 이제 뭐 보니까. 근데 본인은 매일매일 진짜 편집을 하니까 제 얼굴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작가님 이렇게 할 때 이런 표정 지어요. 저런 표정 지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거를 저보다 많이 안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더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거나 다른 출연자분들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죠. 손이 가죠, 당연히. 근데 편집하다가 매번 좀 잘 안 막히고 좀 별로인 사람은 좀 짜증나겠다, 편집하다가. 네, 그렇죠? 작가분들은 또 그 고민은 조금 또 다른 문제잖아. 일단 던져놓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어쨌든 여쭤보려고 두 분을 모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요새 뭐 이미 방송은 되고 있는데 방송을 자꾸 레거시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해요. 그러나 기성방송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하는 걸로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요새 와서 그 비교가 얼마나 그렇게 클까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소재의 어떤 규제나 심의 뭐 이런 게 기본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혹은 제작할 때나 원고를 쓸 때나 뭐 소재를 고르고 할 때 상대적으로 어쨌든 둘은 어떻게 다르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만약에 역사 방송이라고 치면 유튜브는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조금 농담 같은 것도 섞여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피셜 같은 그래서 역사 내피셜이거든요. 맞아. 제목도 네. 너무 이렇게 너르게 아무거나 해도 뭐 아무거나 네네. 아니지만 해도 될 것 같이 아주 은근슬쩍 잘 졌어. 네, 그래서 내피셜로 그냥 한번 그 사람의 그 음. 마음이나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기획의도에는. 그래서 KBS나 MBC나 뭐 그런 뭐 공중파에서 하는 역사 방송은 뭔가 이렇게 그 팩트를 계속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고 치면은 역사 내피셜 그놈은 그냥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 같아요. 역사 프로그램이니까 팩트 체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걸 굳이 네. 막 할 필요는 없는. 네. 그러면 솔직히 기획이나 대본을 하거나 할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유스럽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덕후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그것도 초반에 막 댓글에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하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나가라 그랬어. M장기 이래 때부터 우리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라. 그래서 역사 내피셜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네. 뭐라 그러지 포맷을 정해놓으니까 작가나 출연자도 조금 더 마음이 네네. 편했겠네. 뭔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역사는. 근데 물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틀리진 않지만 다른 출연자분들은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했던 그 포맷이나 대본대로 꼭 다 되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많이 달라져. 네네. 역사 에피소드도. 네. 보다 보면 그런 것 같아. 저걸 미리 연출하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 알고 있지만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 방송은 그 웃는 포인트마저 연출된 것들이 거의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본이 사실상 그 안에 기승전을 다 집어넣어놓고 연기하듯이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는데, 그럼 심지어 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프로그램 그 두 개는 현장 발생용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또 기획할 때 당연히 지금 MBN 것도 하고 계시니까 좀 약간 차이를 굳이 얘기하자면 일단 뭐 생방이다 라이브가 아니다라는 차이가 좀 큰데 제가 MBN에서는 생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또 반대로 오히려 좀 이 선이 좀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점점 유튜브와 레거시의 선이 요새는 네 왜냐하면은 다들 유튜브라고 하면은 되게 자유분방하고 왠지 편하게 다 아무 얘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그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진짜 좀
거칠게 했던. 네, 요즘은 죄송해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유튜브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연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연예인 얘기를 하다가 이런 뭐 외모 얘기를 한다거나 이건 사실 취향의 문제라 그냥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나 아까 그 말 좀 문제될 것 같은데 잘라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조심하게 되고 더 댓글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독자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도 것도 있죠.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처음엔 더 많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 매력으로 구독자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될 단계다. 근데 조심하다 보면 또 약간 여기만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제 한 번씩 악플 많이 받고 좀 욕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처럼 가끔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어느 날은 이제 이끄님 그 욕 먹고 야 이씨 뭐 다음 주에 와서 뭐 그걸 왜 약불 다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웃음으로 승화하긴 하는데 그 다음 주엔 또 그게 묘 기자님일 수 있고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최영님이 한동안 그런 걸 좀 드셨던 것 같은데. 초반 자리 잡는 거. 네, 아까 자리 얘기했던 잡기. 바로 그거죠.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 어디서 아나운서 하시다가 등치 좋고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깨지는 캐릭터를 완성해야 맞아. 되는데 쉽지 않았어. 쉽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말을 만들려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아까 뭐 또 기자 또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른바 기성 미디어에서 계속 활동하셨다가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이런 걸 뭐 다 뉴미디어죠. 앞으로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근데 뉴미디어라는 걸로 또 뭐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하면서 좀 더 이게 좀 더 매력이 있다라는 걸 느꼈던 어떤 그런 계기나 순간 같은 거가 좀 있긴 있으셨나요? 지금 하시는 거 중에는 유튜브 쪽은 요것만 하시는 건가요?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했던 거는 TBS에서 네 프로그램 얘기해도 돼요? 만만치 않지. 네. 저 기억나요? 네. 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은 이제 방송국이긴 했는데 유튜브 팀이 새로 꾸려져가지고 만든 되게 독특한 시도였어요. 네. 근데 막 방송 보면은 카메라 앞에 막 지나가면 안 되고 그런 좀 규율들이 있잖아요. 규칙들이. 근데 막 들어가 버려도 되거든요. 작가가 들어가서 물도 줘도 되고 뭐 소품도 빼와도 되고 들어와서 춤추라고 하면 춤도 추고 파격적이었어. 네. 조금 그냥 선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선이 없는 거.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이래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걸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재미가 없으면 지금은 없었던 걸로? 네. 잘라내는 걸로. 안 잘라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재미있는 게 있었다. 그럼 박 작가님은?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근데 주로 맡고 계신 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M장 쪽에 있잖아요. 짤은 또 다른 거 있으니까. M장기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출연자들끼리 맞춰가는 과정이 이제 좀 우리가 맞는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티키타카가 되는구나. 던졌는데 이걸 봤네. 이걸 이렇게 맞받아치네. 뭐 이런 것들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잡스러운 연애로 비유를 하자면 형제님이 이제 오신 지 꽤 오래될 때까지 서로 이게 약간 안 맞는 느낌? 귓깎이가 좀 서로. 그래서 이제 각자 노력을 하는데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공격하면서 포인트를 찾으시던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도 저한테 막 공격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막 긁히는데 아닌 척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케미가 잘 맞아가는 과정이 약간 이제 제가 기존에 했던 방송에서는 좀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것도 출연해서 본인이 리드를 했잖아요. 그냥 작가로서나 기획자로서가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거는 좀 환경적으로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걸 좀 그렇긴 그렇다 뭐 이런 것들도 또 유튜브 하다 보면 느끼지 않나요? 딱히 이런 건 없나요? 저는 좀 제가 보도국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짜여진 일을 시사 방송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강박이 있어요. 그대로 안 가는 거에 대한 딱 떨어져야 되는 네, 딱 떨어져야 되는 느낌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오늘처럼 오늘 뭐 속보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야 되고
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그렇게 짜여진 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튜브를 할 때. 그냥 저 혼자만 느끼는. 뭔지 알 것 같아. 네, 이거 약간 직업병 같은 거라서 이런 생각이 깊어질 때는 왜 이대로 안 가지? 왜 그럼 원고스 왜 쓰라고 해?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밖으로 말하진 않지만 딱 그 느낌이 와요. 실력분이 어때요? 내가 쓴 거보다 재밌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낫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저런 거는 배워야겠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왜 내가 해준 대로 쓴 대로 안 해주시지라고 할 때도 있죠. 하긴 레거시는 약간 짜져 있는 대로 작가님이 오히려 큰 편이긴 해요. 생각해 보면. 왜냐면 의외로 사람들이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기성 미디어에서는 작가 원고에 되게 수동적이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 그걸 맞추려고 되게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보통. 왜냐면 저는 이제 또 기억하는 게 다큐 원고 같은 경우는 현장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상상해서 쓰잖아. 그걸 가서 꼭 그분들이 연출을 하고 오더라고. 저건 뭐지? 좀 그랬는데 여기는 또 오히려 출연자분들의 자유도가 좀 높다. 그런 느낌이 또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하나